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이제 원래 연재하던 컴퓨터 이해의 핵심이라는 주제가 있거든요. 이제 18번까지 녹화했는데 오늘 19번째 녹화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퓨터를 이해할 때요, 프로그램을 이해하려면 그냥 외우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께 오늘 설명드릴 주제는 뭐냐면요,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볼까요? 자, 봅시다. 프로그램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아마 60년대가 되겠네요. 50년대쯤. 그때 개발자들한테 구구단을 출력해 보세요라고 과제를 주면 그 사람들은 100은 100 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쭉 만들었죠. 근데 이렇게 만들면 뭐 괜찮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뭐가 있죠? 힘들잖아. 안 힘든가요? 그럼 여기까지 참을만 하시면 7단을 갖다가 9까지만 하지 말고 1000까지 한번 출력해 보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50년대에 컴퓨터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가진 고민이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외우지 마시고요, 그 시절로 돌아가시면 돼요. 처음에 컴퓨터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걸 1000까지, 7단을 1000까지 찍어보세요, 5만까지 찍어보세요 하게 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때 50년대, 60년대가 들었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50년대까지는 대충 요 정도 해도 요거에 한 그때까지는 100까지만 찍으세요라는 것이 최대였지 1000까지 만까지 찍으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6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컴퓨터 많이 사용되잖아요. 예를 들면 수능 채점할 때도 사용되잖아요. 그 수능 시험 본 사람이 아니면 20만 명이라면 20만 번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죠?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러는 거예요. 아, 컴퓨터가 원래 빠르니까 하면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사람은 손으로 이렇게 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볼까요? 하면서 옆에 거 보세요. 4 into the i는 1부터 10보다 작을 때까지 i를 하나씩 증가시켜서 이렇게 출력해라.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럼 어떻게 요거를 여러분 수행시켜 보시면 눈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되죠? 이렇게 요거는 똑같이 쭈르륵 수행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되게 좋은 거죠. 보세요. 아, 원래는 컴퓨터는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1000까지 하세요. 그러면 1000번 찍어야 되는 거죠. 10,000 찍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갖다가 컴파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풀리죠. 아니면 기계가, 풀린다는 개념보다는 기계가 이렇게 알아서 지가 만들어가면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람의 노력은 완전히 줄어들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는 방식이 좋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제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아, 그러면 앞으로 프로그램은 이런 식으로 짜자.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제작해야 될 것 중에서 이렇게 표현할 것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것이 있으면 이렇게 표현을 하자. 라고 해서 나온 게 구조적 프로그래밍이에요. 여러분 이미 제가 이 앞에 다른 슬라이드에서 구조적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방법론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뭔지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전에는 항상 이렇게 짰었어요. 100만 번, 100만 번 했다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이걸 이렇게 만들면 확 편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렇게 짜고 나면 여기 100만까지 가세요. 그러면 뭐만 하면 되죠? 여기 숫자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짜야 될 것 중에서 이렇게 이런 걸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표현해서 짜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걸 이름을 뭐라고 한 요걸 뭐냐면 함수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함수, 단위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공학책에 보면 함수는 단일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작하세요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왜? 왜 단일 기능만 수행하도록? 함수가 이것 때문에 만들어졌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함수를 만들었어요. 됐죠? 그리고 났더니,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이제 함수를 만들었더니, 그래서 이제 얼마나 좋으냐 하면 이제 이러는 거죠. 이게 만약에 뭐 천만이 가더라도 요거 숫자만 바꾸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거죠? 굉장히 좋죠. 더군다나. 요번에는 7단만 하지 말고요. 뭐 임의의 단위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막 3단을 100만 번, 뭐 8단을 1000번, 1000까지. 뭐 이게 여기가 8이고 이게 1000까지. 여기가 3이고 요게 뭐 1억까지 이렇게 찍어봐라. 그렇게 확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잘 보세요. 기존에는 요걸 요렇게 바꾸고 나니까 요렇게 됐다. 이게 함수잖아요. 그죠? 함수란 단위 기능을 수행하는 거예요. 말하는 단위 기능이란 여기서 요걸 바꾸는 거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단위 기능이 아니죠. 고객이 원하는 3단, 8단, 임의의 숫자까지 출력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죠? 단위 기능이 내보다는 하나의 비즈니스 기능에 속할 수가 있죠. 이거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기능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for는 이거를 대신하기 위한 새로운 표현 방식이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좀 더 확장해서 그러면 3단을 뭐 1000까지, 8단을 10,000까지 이렇게 출력하는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하면 어떻게 돼요? 잘 보세요. 자, 그렇게 되면 이걸 이렇게 하면 되죠. 보세요. 이렇게 하고 몇 단을 몇 번, 언제까지 받으면 되죠? 그러니까 3단을 9번까지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9번은 여기 들어가게 되죠. 3단은 어디에 들어가게 되죠? 여기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3 곱하기, 그죠? 이거 보면 요게 3이고요. 요거는 i니까 i는 1부터 9까지가 되죠? 쪼르륵 곱해가지고 급한 값을 갖다가 여기다 출력하는 거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함수라는 것은 단위 기능을 이렇게 간단하게 하려고 만든 기능이고요. 이 함수가 모여서 여러 가지 기능, 그러니까 하나의 비즈니스 단위 정도의 역할을 하도록 확장된 거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요거는 함수고요. 요거는 뭐죠? 함수긴 한데 이거랑은 좀 급이 다르죠. 이거는 딱 이거의 기능을 포함하면서 완전 이거 별도로 쓸 수 있죠. 요거는 요거만을 대신할 수 있지만 요거는 뭐죠? 어떠한 구구보다도 출력할 수 있는 단위 기능을 제공하죠. 이해가 되시죠? 이거를 우리는 모듈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이미 동영상에 다른 동영상 설명했는데 프로그래밍 기법의 발전함에 있어서 가장 처음에 나온 거는 원래 그냥 기계어 어셈블러 이렇게 짜는 거예요. 이렇게 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이거를 이렇게 함수로 표현하고요. 함수를 갖다가 한 단계만 더 발전시키면 되죠. 이렇게 해놓으니까 요거는 뭐예요? 이제 구구단을 출력하는 기능을 제공하죠. 그죠? 그 어떤 단위 기능을 제공하는 것, 이걸 우리 모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구조적 방법론을 배울 때 보면요, 거기서 보면 이렇게 모듈을 식별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로 표현하잖아요. 모듈은 입력이 뭐고 출력이 뭐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모듈의 의미는 뭐냐면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책에 보면 뭐 모듈은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함수로 구성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모듈은 모듈이죠, 그냥. 물론 모듈이 하다 보면 그 안에 이 모듈 안에 여러 개의 함수가 포함될 수 있죠. 예를 들면 보세요. 잘 보세요. 요 함수의 내용이 지금 어디에 포함되어 있죠? 가만히 보세요. 여기죠.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듈이 어떤 함수를 포함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포함한다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죠. 자,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짬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짜는 그 프로그래머들이 너무 힘들잖아. 힘든 것보다 요구사항이 바뀌지 않아. 바뀌어가는 거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하는 요령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짜다가 요렇게 짜다가 그 다음에 요렇게 짠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함수를 포함한 단위 기능을 수행하는 이만큼을 모듈.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는 모듈을 식별하자, 함수를 식별해서 짜자라고 하는 게 구조적 방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왜 이렇게 굳이 설명하냐면요, 우리 책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설명이 안 돼 있고, 모듈이란 단위 기능을 말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데도 있고요. 설명하신 것마다 막 달라요. 근데 그거는요, 그분들이 틀린 게 아니고, 그렇게 설명하면 그분은 이해하셨지만 독자들은 이해를 혼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원리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짜는 것이고, 이거를 쉽게 짜려고 이렇게 만든 거, 이걸 함수라고 하고, 함수가 일반화된 것. 그죠? 그래서 이거 함수가 일반화돼서 어떤 특정한 부분적인 기능만, 단위 기능을 수행하는 것. 예를 들면 7단만 찍는 게 아니고 모두 9단을 찍는 것.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이걸 모듈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짤 때요, 모듈은 재사용 단위입니다. 요런 레벨이 뭐가 똑같겠냐면요, 사용자 인증하는 모듈. 모든 9구단을 출력하는 모듈, 사용자를 인증하는 모듈,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모듈,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안에 보면 여러 개 함수는 있어요. 이 함수는 아시죠? 이제 함수가 왜 나오는지는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해서, 여기까지가 바로 구조적 방법이 나온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요거 말고요, 요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는 요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올려드린 요 동영상은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상황을 이해하시면요, 훨씬 더 여러분 공부에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오늘 요 수다를 통해서 함수가 뭐고, 모듈이 뭔지를 정확히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왜 나왔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뭔 일이 벌어지죠? 그죠? 없으면 안 되죠? 함수가 없으면 뭔 일이 얼마나 불편하고, 모듈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지를 여러분이 저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되게 오늘 중요한 건데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요 다음 시간에 내가 그럼 이 모듈 갖고 잘 먹고 잘 나가요. 그 90년대 객체장이 나왔는데 그건 또 왜 나왔는지 그거를 추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